안녕하십니까, 수중기입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과 그 다음에 초과 기준금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달러 기준으로 해서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 아마 자동차라든가 기계 쪽 수출에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엔화, 그 다음에 위안화, 그 다음에 한국의 원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약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화와 위안화만 조금 덜한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달러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별 동향을 보면 지금 콜옵션 쪽에 좀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갔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콜옵션 쪽에 좀 빠져나갔고, 지금 풋옵션 쪽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쪽으로는 조금 매기가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업종별로 보면 코스피는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하고 있는데요. 방향성은 지금 떨어지는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쌍봉 찍으러 가고 있으니까요. 쌍봉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눌림 생기니까 그런 쪽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은 원화 강세 쪽으로 가야 이제 다시 반등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그다음 환율, 그다음에 유가, 금리 뭐 이런 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무래도 환율에서 가장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요. 금리는 환율은 달러 약세 쪽으로 아마 돌아서기는 돌아설 건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유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지고 있고요. 반도체가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는 듯 보이는데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실적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 자동차, 수출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출 자동차 일본과 경쟁하는 그런 것들은 좀 좋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기계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고요. 자동차가 좀 계속 가고 있고요. 철강, 원자재도 지금 수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을 좀 원자재와 관련 없이 수출하는 쪽으로 주가는 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초과기준금리에 관한 건데요. 요런 초과기준금리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 준비금 초과분에 제공하는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주고, 그것도 시중은행에서 개인과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되었던 돈이 누군가에 의해서 돌다가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다시 중앙은행에 그 지급준비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주고 다시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이제 10억을 대출을 기업 또는 개인한테 해줬을 때에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돈이 10억이 돌아오지요. 그러면 중앙은행에 만약에 초과 기준금리가 뭐 10%다 했을 때는 1억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은행이 9억을 다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개인이나 뭐 기업에 대출을 해줬다가 은행에 다시 9억이 들어오면 중앙은행에 다시 9천만원에 기준금리를 다시 예치를 해 놓은 이후에 또 다시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에 9억에 8억 1000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는 계속 떨어지면서 그 기준금리만으로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 돈의 유통을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2011년도서부터 아마 계속 테스트를 해온 것 같고요. 장점은 개인 또는 기업 대출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고요. 은행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중은행의 달러 유동성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초과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개인 또는 기업의 위험 투자보다 안전한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냥 예치만 해놔도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 연방기준금리가 2.25에서 2.50%인데요. 초과 기준금리는 기존의 2.4%에서 2.35%로 0.05% 요번에 낮아졌고요.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연방은행에 있던 그 달러들이 개인이나 기업 대출 쪽으로 아마 신경을 쓰게 될 거고요. 나중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유동성이 너무 풀렸다고 생각이 들면 초과기준금리를 올려서 은행이 예치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게끔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의 그 위험 투자가 아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2011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기준금리인 FFR를 통제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면서 연구되고 테스트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떨어지는 금리로 달러의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금리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 다른 대안으로 초과 기준 금리를 이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은 달러가 중앙은행 쪽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떨어지면 달러의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의 약세가 돼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내일은 아마 장이 안 할 것 같고요. 임시 공휴일인데요. 장이 시작되면 IA,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가와 고가가 볼링저 밴드 상단에서 이렇게 나오면 물론 강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해서 올라갔다가 쭉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까지 떨어졌어요. 중심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줬는데 반등이 크게 나오진 않고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잠깐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왜 올렸으면서 급락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급락한다 그래서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급락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잘 보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상승 신호가 나온 종목들인데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 신호가 나오면 그 상승 신호 나온 시가나 거기에서 이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웬만하면 이 기준선에 이렇게 근처에 왔을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확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한번 급락
상승, 상승. 두 번째 상승했는데 더 훨씬 작죠, 힘이. 그리고 급락. 그리고 반등 주는데 힘이 없고, 반등 주는데 힘이 없고, 그나마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요. 여기를 이제 뚫고서 버텨줄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질 건지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 꼬리를 길게 몸통으로 안 가고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매집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요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었을 때는 뭐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는 웬만하면 사도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빨리 움직이는 것들은 요 근처에 이렇게 붙었을 때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좀 쐈기 때문에 경력주들은 또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빅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전쟁 관련주, 무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해서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코라든가 근데 크게 차트가 좋아 보이는 거는 한국항공 우주는 뭐 빠졌다가 뭐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이스페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2단 하락하고 이제 붙었죠. 붙어서 한 번 더 갈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보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팔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얘 이제 감자 이후에 이제 또 유상증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진중공업은 웬만하면 손 안 대시는 게 좋고요. 뭐 참 반짝 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비싼 돈을 주고서 사야 되기 때문에
사료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라든가 이런 쪽도 비싼 원유 가격도 올랐는데 환율까지 올랐으니까요. 비싼 값에 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러면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비싸게 갚아야 되고 비행기 값도 기름 값도 올라가고 이런 쪽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항공 쪽도.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바뀌는 때 그때서부터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뭐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이 셀트리온이나 이게 삼성 바이오는 악재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재가 언제 끝나는지 그걸 보시고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저번 주에 그 캐린 그 이슈들이 있었죠.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뭐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 구매 관리자 지수는 조금 올랐고요. 신규 주문 그 다음에 고용 지수는 떨어졌고요. 제조업 구매자 지수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엄청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도 원유 재고가 엄청 늘었죠. 원유 재고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이제 차차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데 그 리비아 쪽 가고 그런 쪽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방공개 상명서 있고 금리는 동결로 그냥 동결이 됐고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늘어났고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쪽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어, 서비스 쪽도 잘 보셔야 됩니다. 비제조업 쪽도 잘 보셔야 되고요.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도 조금 늘어났고 원유 시추수는 뭐 비슷비슷하고요. 그래도 뭐 줄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고 뉴스들을 조금 보면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 보면은 뭐 환율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시장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수들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띠였습니다.